고민부터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도 못 벌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벌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따져보시라. 투자 나침반 3월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처음 모셨습니다. 테크밸리 인사이트 손정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아니 근데 이번에 책을 쓰셨는데 쟁쟁한 분들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윤지호 대표님, 네, 그다음에 오건영 단장님, 선진장님 네, 그렇게. 다 와이스트리트 좀 이렇게 인연이 깊으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래서 더 반가웠습니다. 반도체 밸류체인 투자라는 책인데 이거 저희가 녹화하는 날이 이란 사태 한창 있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개장 초에 거의 한 12%? 까지 빠졌죠. 예, 빠지기도 했었어요. 오늘 저희가 3월 9일 월요일 오후 늦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 사람들 귀에 반도체, 밸류에이션이고 뭐고 펀더멘털이고 뭐 어떻게 귀에 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걱정 많이 하고 왔는데요. 네. 제가 징크스이기도 한데 폭락하는 날 유튜브를 나가면은 다음 날 반등하더라고요. 몰빵해야 됩니까? 이제 이게 나가는 날이 내일인가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오늘은 폭락을 했고 예. 내일 봐야죠. 요 부분은 저희가 편집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근데 또 농담이고요. 네. 이란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우리는 또 기업의 펀더멘털, 산업의 사이클 이런 것도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네. 물론 그게 외부 영향을 또 안 받을 수 없는 섹터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또 집중할 수 있는 것에 좀 집중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26년 3월 현재 그러면 또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그겁니다. 지금 이 반도체 사이클은 어디쯤 와 있을까? 이게 몇 분 응선을 넘었다라고 보세요. 왜 어떤 분들은 야구 이닝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던데요. 야구인이 그냥 뭐 초반, 중반, 후반으로 구분을 하면 예. 이제 반도체 업황은 중반 부분을 한창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주가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중반 부분을 한창 가는데 네. 이게 중반부가 얼마만큼 남아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확실한 건 후반은 아니에요. 아하. 축구로 따지면 아직 그 전반전 안 끝났는데. 전반전 안 끝났는데 이게 지금 10분인지 20분인지 모르는 상황. 근데 한 40분 이건 아닌 것 같고 전반도 아직 안 끝난 상황인 것 같은데 한 전반도 몇 분 정도 됐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후반부는 아니고 전반부에 한창 달려가 나가고 있는데 주가는 좀 상당 부분은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어떤지 사실은 이제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반도체 주식은 사실은 밸류에이션으로 보기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도 좀 있잖아요. 손정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반도체를 밸류에이션으로 본 적이 사실 없었고요. 그런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락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기준 PER이 7.1배 정도 되더라고요. SK하이닉스는 4.4배인데 단순하게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은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코스피보다는 더 싸니까. 네. 하지만 이게 반도체는 선반영되는 사이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PER이 낮았다고 해서 주가가 더 올라가기보다는 그 반대적인 상황이 또 많았었잖아요. 실적과 주가가 거꾸로. 그래서 여전히 이 PER의 의미는 뭐냐면 시크리컬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크리컬이라고 의심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이익이 좋은데 삼성전자가 7배일 수준이면 안 되거든요. 적어도 코스피 평균 정도 수준은 가야 이게 시크리컬이 아닌 정당한 가치를 받는다라고 보는데 시장은 여전히 시크리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싸다라는 근거를 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시클리컬 의심을 한다라는 게 과거처럼 디램의 사이클, 업턴 다운턴 반복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건 이제 업황은 중반 어디 있게. 아직 축구로 따지면 전반전이 끝나지 않은 상황. 네, 그래서 항상 이게 또 고민입니다. 근데 애매한 거죠. 그래서 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반도체 주식은 그래서 PER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어떤 교과서적인 네. 거였는데 이제는 또 그런 주장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와 같은 사이클은 아닐 것이다 해서 PB 아니라 PER로 멀티플을 줘야 한다라는 주장들은 네. 어떻게 설득력 있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맞는데 불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저 2년 전에 한번 겪었을 거예요. 조선 네. 섹터를 보면서 PBR로 평가를 하다가 PER로 전환됐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네. 조선 섹터가. 그때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수주잔고로 평가를 하던 거를 이제 영업이익률하고 영업이익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게 이만큼 멀티플을 줘도 되는지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반도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시점에 피크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 상황이지만 그게 얼마만큼 더 지속이 될 건지에 대해서 다들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 이번 1분기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62%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메모리만. 네. 지금 하이닉스가 지난 4분기에 58%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1분기에 67%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더라도 역대 최대치의 메모리 영업이익률을 이번 1분기부터 기록을 할 전망이에요. 네. 그럼 이걸 보면 과거에는 한두 분기 정도, 길어봐야 한 두세 분기 정도면은 이익률이 꺾인다라고 우리는 경험치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크를 땅 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피크를 치고도 이어지거나 유지가 된다면 또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 유지가 되면은 가장 베스트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적정한 마진을 찾아가겠죠. 네. 이제 지금 보면 전망치로 보면은 이 1분기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3분기가 피크로 보이고요. 4분기는 약간 낮아질 것으로 애널리스트가 전망을 하는데 그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도 거의 한 70%에 도달해요. 과거에 메모리 영업이익률 70%를 도달했었던 시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러면 이제 70%는 사실 꿈의 숫자인 거고, 거의 뭐 물장사도 달성하기 힘든. 네, 꿈의 숫자인 거고, 네. 그게 60% 정도 수준에서만 적정 마진으로 어느 정도 몇 개 분기, 저는 한 4개 분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유지가 돼버리면 멀티플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숫자로 보여줘야 시장을 믿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아직은 못 믿는 상황인데, 땡겨서 가는데 불편한 거죠. 너무 빨리 가니까. 근데 주가가 더 못 가니까 싸져버린 거죠. 근데 그 이익률이 이어지는 걸 두 분기, 세 분기 연속적으로 보여주면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부터는 PER로 봐도 되겠구나 네. 인식이 바뀐다라는 네, 거예요. 아직 PER로 보고 있지 않다. 물론 이제 그때까지 그 이익률이 이어지느냐가 사실은 핵심인데 네. 그러면은 그 이익률이 이어질 것이냐 그래서 그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그 돈을 주고도 사갈 것처럼 줄을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핵심 변수는 그겁니까? 빅테크들의 AI 투자? 네, 핵심 변수는 빅테크의 AI 캐펙스에 달려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죠. 지금은 이 AI 캐펙스가 너무 막대하게 계속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은 메모리 가격에도 줄을 서서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네. 이게 어느 시점에는 줄을 점점 이제 덜 쓰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메모리 가격이 빠질 수 하락을 있고. 할 거냐 아닐 거냐는 이제 사후적으로 판단이 되겠죠. 네네네. 사실 엄연히 보면은 메모리 가격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물 가격하고 고정 거래 가격하고 ASP하고 다 구분이 되는데 지금은 그 현물 가격이 피크를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물을 먼저 올라갔던 스팟 예, 가격. 예, 스팟 가격 올라가고 네. 있고 고정 거래 가격은 매달 발표를 하잖아요. 그거는 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에 후행적으로 근데 지금 1분기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저도 그거 보면서 되게 헷갈렸거든요. 네. 사실 작년 가을 이후 올해 초까지 DRAM 가격이 뭐 DDR4는 열 몇 배 올랐고 네. DDR5도 뭐 한 10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네네. 스팟 가격이고 그거는 네, 스팟 시장에서 그냥 가격이고. 주고받는 거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랑 상관없고 네네. 그리고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 그걸 따라 올라가는데 어디서 만날 것인가? 요겁니까? 핵심은? 그렇죠. 이 스팟 가격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재고로 가지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 거기에 가격은 가장 먼저 피크를 칠 수가 있어요. 거의 뭐 용산이나 다나와 네, 가격. 거기에 먼저 사재기가 들어갈 거고 그게 어느 정도 물량이 쌓이게 되면은 수요에 의해서 수요가 이제 피크를 치고 여전히 좋지만은 가격은 미리 다운될 수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후행적으로 스팟 가격, 고정 거래 가격인데 제가 보기에는 2분기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미리 선반영하니까 약간의 가격 하락을 좀 의심을 하는 시점이 언젠가 있겠죠. 한 1, 2분기 사이에. 이제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거냐, 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스팟 가격은 내려오더라도 계약 가격은 또 올라가면서 갈 수도 있고, 그게 크로스 될 수도 있고, 계약 가격이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제품 믹스에 따라 가지고 전체 평균 가격인 ASP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는 뭔가 좀 가이던스를 안 주나요? 그런 거는? 이익률은 가이던스는 안 주고요.
예, 빅그로스라든지 ASP는 이번 분기 대비 다음 분기 얼마만큼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가이던스는 줍니다. 빅그로스 그러니까 그 비트 단위의 출하량 같은 것들. 예, 예. 빚 대비 출하량 전망하고 그 ASP 전체 평균의 평균 제품 판매단가. 가격. 그거는 2분기 올라간다고 가이던스는 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봤을 때는 2분기까지는 타이트하죠. 공급 상황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제 고정거래 가격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수요 대비 공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네네네. 또 요즘에 그 이란 사태 때문에 이제 많이들 신경 쓰시는 게 국제유가 올라가고 만약에 물가 때문에 금리까지 올리게 돼버리면 그럼 이제 빅테크들의 수요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투자 수요가. 네네네. 그것도 많이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그 하반기로 갈수록 이 반도체, 특히 메모리 사이클에서 걱정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말씀하신 하나가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급등이 나타나는 경우. 이거는 AI 캐펙스의 추세를 꺾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워낙 AI 수요가 좋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캐펙스를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금리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자체적으로 이거를 지연시켜 버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B2C 관점이 아닌 B2B 기업 대 기업 관점에서는 빅테크들이 충분히 이 시점을 이연시킬 수 있다. 그거는 금리에 좀 연관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직은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미국하고 중국이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협상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좋은 방식으로요? 우리한테는 불리한 방식으로 미국한테는 유리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 지금 수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풀어줄 수가 있고 가장 큰 게 장비 반입을 풀어주게 되면 그동안 못 나갔던 선단 공장의 장비들이 나가면서 중국이 지금은 아니지만 한 2, 3년 안에 확 추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주게 되면 그 메모리 반도체 장비, 제조 장비. 네네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메모리를 당장 다음 분기 쓸 거도 주문을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년 거를 땡겨서 선주문하는 상황이잖아요. HBM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럼 중국의 성장을 우려하게 되면은 그런 주문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아직은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런 것도 조금 염두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합니다만 GPU뿐만 아니라 HBM뿐만 아니라 만약에 D램에 좀 중국의 숨통을 열어준다면 우리한테는 정말로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당장은 몇 년의 기술 격차가 있지만 그게 내년이나 내후년의 계약 상황을 본다면 당연히 뭐 빅테크들의 어떤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수 거고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랑 미중 간의 어떤 합의를 잘 봐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미중 간의 정상회담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저희가 오늘은 밸류체라고 그랬나요 제가? 삼성전자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없습니다. 반도체 밸류체인 투자. 여기는 이제 IDM 종합반도체뿐만 아니라 소부장들도 많이 있는 거죠. 소부장들도 많이 있고 전 세계의 반도체 주식들을 거의 다 다루고 있어요. 두껍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론부터 해서 나중에 실전까지 해서 주로 다루는데 뭐 기업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루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좀 기술 트렌드 중심으로 좀 기업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사장 하셨던 분도 추천사를 써주셨고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 또 중요한 거 HBM4 여쭤볼게요. 이게 또 말이 많습니다. HBM4의 승기를 삼성이 잡았다. 또 먼저 뭐 실제 양산 출하를 먼저 또 했다고 하니까 해서 뭐 이렇게 XYZ ABC 맞습니다. 공정 있지 않습니까? 원C 공정 가장 최첨단 공정으로 HBM4를 만들어서 성능이 가장 좋다라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이건 맞습니까? 삼성이 앞서간다? 뭐 앞서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는 좀 비슷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삼성이 2월 12일에 HBM4 양산 개시를 발표한 것 같고 그 양산하는데 기술 격차를 좁혔던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원C D램 공정 자체를 하이닉스는 원B D램으로 했고 마이크론은 이제 베타가 이제 원B입니다. 거기 했는데 한 세대 더 앞서 나가서 원C D램을 했기 때문에 더 미세화 정도가 큰 거예요. 거기에 이번에 4나노로 로직 베이스 다이를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신호 처리 속도가 경쟁사 대비해서 빨랐다. 그리고 여기 핵심은 앞으로 HBM은 잘 쌓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이와 다이 사이의 신호 처리와 그리고 열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열도 좀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삼성전자 이걸 잘할 수 있었던 게 원C D램을 빨리 나갔던 거와 그리고 파운드리로서 베이스 다이를 직접
설계했던 게 주요하지 않았나라고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더라도 그 안정적인 동작 상태에서 이제 신호 처리 속도를 보면 삼성전자가 11.7 GB/s 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높으면은 그만큼 빨리 데이터가 많이 이제 보낸다는 건데 11.7인데 하이닉스가 10GB 이상 얘기하고 있고 마이크론 11GB 이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덱이라고 반도체 표준 규격을 결정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 HBM4의 규격을 8GB/s 정도로 제시를 했어요. 아, 그것만 넘으면 된다. 됐는데 경쟁사는 거기에 맞춰왔는데 삼성전자는 압도적으로 아예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 숫자를 보고 다른 경쟁사들도 여기에 맞춰라고 해서 약간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원래는 하이닉스가 더 훨씬 앞서 나갔어야 됐는데 이제 비슷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속도로 따지면은 8km만 넘으면 돼라고 했는데 삼성은 11km 넘는 속도를 보여줬고 다른 경쟁사는 10에서 11km 정도로 한 거죠. 따라올 수 있겠어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디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싶지만 또 반도체 내에서는 그게 또 엄청난 격차. 엄청 크다. 왜냐하면 이번에 HBM4는 우리가 구멍의 개수라고 하죠. I/O 입출력 단자가 1024개에서 2048개로 두 배로 늘어나요. 예. 그만큼 신호의 데이터에 오가는 속도가 또 빨라야 된다. 라는 거고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열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 열을 관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계를 좀 다시 했어요. 삼성이. 그게 좀 주요했다. 1년, 2년 전에는 삼성의 HBM 못하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발열이 너무 심하다. 이게 맞습니다. 또 외신 통해서도 엔비디아 통해서도 막 그래서 콜테스트 막 계속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발열 쪽에서도 좋아진 거네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기존에는 HBM3, 3E까지는 하이닉스가 독주를 하다가 독주가 깨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하이닉스 주가 입장에서는 이게 또 리스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워낙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같이 가도 좋은 상황인지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독주 프리미엄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리더십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정의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SK 하이닉스가 HBM4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하락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HBM3E의 경우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61%였다고 해요. 삼성전자가 19%, 그럼 마이크론은 20%죠.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론의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좀 가져올 것 같고 하이닉스는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서 걸 뺏어오는 거지 하이닉스 걸 뺏어오는 게 아니다. 삼성이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런 삼성의 추격이 꼭 하이닉스에는 악재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공급 과잉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섹터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이번에 HBM4잖아요. HBM4E가 내년에 나와요. 근데 HBM4E는 루빈 울트라라고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HBM이 탑재되는 총 용량이 4배 증가됩니다. 베라 루빈에 비해서요? 이번에 베라 루빈인데 루빈이 울트라로 바뀌는 거죠. 사양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HBM4E로 대응되는 게 총 탑재량이 4배가 늘어나요. 그러면은 지금도 수요가 부족한데 훨씬 더 공급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임에도 타이트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HBM에 들어갈 다이에 공급할 디램의 캐파를 늘리려고 하는 투자를 서두르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방의 수요가 원체 많아지니까 뭐 독주가 깨지고 뭐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사실은 같이 가도 그 넓은 시장에서 같이 실적이 높아지는 그 구도로 그거는 만약에 마이크로는 HBM4에서는 당장은 공급 못한다 뭐 이거는? 그런 얘기는 계속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저도 파악이 좀 그런 쪽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마이크로는 최근에 그 컨콜에서도 그거 아니다 자기네도 들어간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헷갈리긴 하는데 있는데, 뭐 아직은 공급을 먼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들어가는 또 이걸 또 봐야겠네요. 그러면 또 하나가 우리는 지금 이제 D램하고 HBM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의 주가도 사실은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고 근데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죠. 이게 과연 그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에 반영이 됐는가? 물론 최근에 이제 주가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샌디스크를 비롯해서 뭐 3위부터 5위까지 업체들 주가가 뭐 10배 이상 막 오르기도 했는데 1등, 2등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과연 그걸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올랐을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삼성전자는 낸드의 비중이 한 15% 20%가 됩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낸드가 그동안은 영업이익률이 낮을 때는 반영이 되면 불리했었는데 불리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가격이 올라오니까 좀 반영되면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거나 수요가 좋아지는 거는 더 반영될 게 남아 있고 북미의 샌디스크나 이제 일본에 있는 키옥시아 주가가 좀 더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낸드로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가로 반영될 거는 뭐 별로 없어 보이고 같이 연동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근데 낸드 가격도 2분기는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ESSD의 수요가 지금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론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 훨씬 더 지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AI 데이터 센터에서 예. SSD의 수요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수요 대비 공급이 또 타이트한 상황이고 네. 공급 대비 수요 이거 이제 조금 더 여쭤보면 사실은 지금까지는 수요를 너무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강세였던 거고 혹여나 공급이 이제 늘어나지는 않을까 또 투자자들은 그걸 또 예의주시하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D램 쪽에서 과연 이제 증산 사이클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의 피크가 또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D램 쪽에 증산은 하고는 있는데 속도가 크게 빨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우선은 우리가 D램도 HBM에 공급될 그런 D램 쪽에 캐파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결론은 무차별적인 증산은 아니고 좀 선택적인 증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는 범용 쪽 D램이 아니고 HBM 그리고 HBM에 들어가는 D램이 아니더라도 서버 DDR5 그 정도의 D램이 늘어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이 늘어나진 않는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증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면 SK 하이닉스가 작년 10월에 M15X라고 해서 청주에 신공장을 그 클린룸을 오픈을 하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웨이퍼가 투입되는 시점이 2분기부터예요. 올해 2분기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게 보통 한 150일에서 180일 정도 돼야 웨이퍼가 나오니까 패키징하고 고객들한테 들어가는 시점은 빨라야 올해 말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서 당장 올해는 증산 물량이 크게 늘어날 건 없다. 이제 내년에는 좀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청주의 M15X에서 뽑아내는 그 웨이퍼에서 나오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쪽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뭐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인가 아닌가 따져보자면. HBM 수요에 비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건데 우선 왜냐하면 가격이 저는 분리될 걸로 봐요. 왜냐하면은 HBM의 가격은 고객사에 의해서 장기적인 가격이 결정이 돼서 갈 거고, 그렇죠, 이미. 갈 거고 범용으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텐데 하이닉스가 이번 생산할 D램은 다 HBM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D램은 다 HBM 쌓아 올리는 데 쓰이는 거지 시장에 범용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